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고 김세론 씨 죽음 이후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은 모두 부인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성년자 교제 의혹 전면 부인을 했고요. 가짜 증언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까? 결국 전면 부인하고 강공이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세에서 공세로 나섰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를 공개했던 그 유튜버에 대해서는 12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 걸 보면은 본인은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런 건데요. 결국 지금 그 공개했는 척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카카오톡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그 시점을 상당 부분 그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나와 있는 증거가 왜곡된데 그거에 의지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인은 그 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그러니까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일 때 한 1년 정도 교제를 한 것이 있지 지금 그 유족들의 어떤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당시에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도 당분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 이제 채무 압박 의혹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서 이제 고 김세론 씨의 소속사 측에 뭐 이런 내용 증명에 갈 거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라. 이런 내용의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압박을 했다, 하지는 않았다. 이런 해명에 나섰는데 이게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 소속사가 뭐 내용 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당시 고인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했고 고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씨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반박에서 말씀 주신 녹취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대표의 이제 통화 내용인데 그걸 보면 뭐 마치 이제 뭐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일 뿐이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세론 씨 당시 고 김세론 씨를 심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지 않았겠느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 음성 녹음을 내세운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혐의점이나 모든 의혹이 씻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고 김세론 씨에게 내용 증명이 가게 된 그 당시의 정치의 경위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내용 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현 씨 측은요. 유족 측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수현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김수현 씨가 의혹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미성년자, 특히 16세 미만인 그 사람과 성적 관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과연 그와 같은 범죄 성립에 대해서 확신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세론 씨는 고인이 된 상태인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란 것이 간접적인 교제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형사적인 어떤 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서 공세로 거꾸로
형사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 고소했던 사건에서 본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론 씨 측이 어떤 형사 고소가 아닌 피해자 가해자로 의심받는 측에서 형사 고소했는 그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짚어주신 것처럼 김수현 씨 측 변호인단 이제 고 김세론 씨 측의 유족, 그다음에 그 이모라는 분, 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김수현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이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한다라는 내용 밝혔습니다. 네. 특히 유족 그리고 이모라고 알려져 있는 성명 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으로는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을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의 변호인들은 증거가 조작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맞고소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진실 공방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야구장에서 갑자기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서 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구장 관중이 숨진 건 초유의 일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3월 29일 오후 5시경에 프로야구 예. NC 다이노스하고 LG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밖을 지나가던 여성분들 비롯한 3명이 한 18m 정도 위에서 있는 떨어진 네. 구조물에 지금 보입니다만 저게 떨어져서 3분이 다쳤는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 내용을 보면은 예. 높이가 17.5m고 이게 크기가 제법 큰데 무게가 한 60kg 정도 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집 천정에 한번 툭 부딪히고 떨어져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쳤음에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다쳤는데 한 분이 안타깝게 어제 돌아가셨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쇄골골절 또 예. 한 분은 타박상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2분은 뭐 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격 받은 한 분의 여성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NC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NC 측이 곧바로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자람 없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일에 관중들은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NC 측도 이를 관중에게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NC 입장에서는 사고 내용을 알렸다가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명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조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